오늘은 9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 기술에 대한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8주차 강의를 한번 요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수업을 9주차와 연결하기 위해서 8주차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주차에서는 기술에서 기능으로 전환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효율성 가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요즘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바이러스를 막는 의료 서비스까지 AI가 지금 확산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진행됐죠. 이렇게 AI 혁신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능적 가치 구체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진도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과목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AI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AI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AI가 놀라운 이유는 그 자체가 비범한 기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비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술에서 기능으로 발전을 하려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AI 이 인공지능 혁신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기술적 가치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경영적 가치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8장에서 마지막에는 경험적 가치까지를 창출하는 것, 이 내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술적 이점이 분명해야 하고, 활용할 용도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최적화된 용도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녹내장 진단 기기가 나온대요. 요 내용은 사례를 조금 이따 들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성인 가치인데 초보 부모들이 가장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있는데,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왜 우는지를 몰라서 예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AI 기능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왜 우는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초보 부모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더욱 정확하다면 아주 걱정을 많이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지금 병원에서도 AI 내용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가 첫 번째로 성공한 제품이 뭐냐면 그 알파고의 딥마인드를 이용해서 녹내장 질환 검사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래서 눈의 망막을 스캔 후에 녹내장 등 안과 질환 50여 종을 정확히 진단해냅니다. 전문의 진단보다 높은 94%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의료에까지 이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예전에는 굉장히 사진을 찍어서 다시 의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그 결과가 판독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홍채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눈 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빠른 처리 속도가 또 가치를 낼 것이라고 보는데 암 치료제 같은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 신약 물질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거의 1년에서 2년이 걸리는데 요 내용을 지금 AI를 적용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도 엄청나게 빠른 그런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빠른 속도의 가치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례인데요. 자동차 차체를 들어 올리지 않아도 자동차가 어느 공간을 통과하면 여기에서 컴퓨터 비전과 AI 러닝으로 차량 상태를 자동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단하는데 1분이 채 안 걸려서 고장 이상 유무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면 여러분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비치듯이 그런 원리로 해서 볼 수 있는 검사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창업 회사 UVI가 이걸 지금 개발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지금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렌터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렌탈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갔다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찍을 수 있고 중고차 살 때도 중고차가 있고 해서 들어왔을 때 상태부터 시작해서 그 중고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다용도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도 이 내용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토요타와 볼보가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시간을 절감하고 또 자동차 제조 전체 수명 주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율성의 가치인데요. 여기에서는 무인 상점을 지금 예를 들었는데 한국에도 지금 무인 상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시작해서 일상용품 같은 경우가 다 되고 있는데 여기는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존 및 구글 직원들이 설립한 그 창업 기업 비브에서 쇼핑 카트를 이용을 해서 마트 모든 쇼핑 과정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는데 이보다 더 앞선 것이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고가 이 내용을 개발했었는데 지금 고객이 물건을 집어 들고 돌아다니면 군데군데 이렇게 그 카메라가 설치돼서 인식을 했는데요. 이번에 지금 개발된 비브는 그게 아닙니다. 쇼핑 카트에 담으면 바로 센서와 AI 비전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서 거기서 계산이 다 되고 나갈 때 카드만 긁고 나가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마존 고보다 더 앞선 그 안에서 벌써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효율성의 가치다. 이 쇼핑 카트 이미지죠. 또 IBM 왓슨의 기술을 도입해서 여기는 세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 개발입니다. 너무나 많은 7만 4천 페이지가 넘는 미국 연방 세금 코드하고 수천 가지 세법이 이렇게 변경됐을 때 그 내용을 분석해서 Q&A를 학습한 다음에 답변해주는 시스템인데 미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무법인까지도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의 가치가 있다 하는 부분인데 요즘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됐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는 것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있죠. AI 프로그램이. 그런데 요즘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알아내기도 하지만 심지어 정치적 성향까지도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랄 만한 것이죠. 그리고 직원이 이직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 것까지도 찾아내는데 IBM이 이걸 도입을 해서 35만 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에 이 왓슨을 통해 예청하는데 이직할 가능성이 있는 그 검사를 정확도가 거의 95%를 알아맞힐 정도로 통찰력까지를 AI 기능이 갖고 있음을 여기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 출판사가 베스트셀러를 거의 전체 출간의 90% 넘게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AI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연재된 글에 몇 분 동안 머물렀는지 언제 읽었는지 밤을 샜는지까지 파악하면서 바로 그 사람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앞전에 개인화 가치인데요. 존 세븐 내용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수업한 적이 있죠. 선수들의 부상 관리를 하고 부상 예측을 하고 그래서 부상을 막는 그런 것. 그런데 이게 프로 선수들,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런 선수들은 엄청나게 고비용으로 선수를 영위해 오기 때문에 선수의 부상은 구단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세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좀 짧게 넘어가고요. 사례 내용을 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인데요. 이건 디시크래프트의 설거지 로봇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식기세척기였는데 이것은 90개 정도의 대량 세척을 하는데 세척이 잘못됐을 때는 다시 한번 씻어주는 그런 기능까지를 강조한 자율성의 가치를 갖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로봇 셰프가 생겼는데요. 요리사가 감독하고 로봇이 요리를 직접 한데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서 2분 만에 요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해서 음식 값을 저렴하게 받으니까 고객은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로봇 요리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요즘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은 병원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원격 비디오 통신 그래서 AI 인공지능에 의한 환자 건강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3에서는 바이러스 만는 의료 서비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왔는데요. 키논 로보틱스는 16대 로봇을 이렇게 투입해서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격리된 병원에 로봇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안전한 치료를 도와서 의료인들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들 간의 위험을 전염 위험을 막아주는 큰 효과를 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아순이라는 로봇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의료 로봇으로도 알려졌지만 음식 제공하는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로봇 제품을 지금 계속해서 출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JD 컴퍼니는 의료용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이것이 나왔을 때 또 상당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약하자면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루려면 인공지능의 기술적, 기능적, 경험적 가치를 통찰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적 가치를, 경험적 가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인데요. 기술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로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경험적 가치를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를 했다면 경험적 가치까지를 해야 완성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중요하게 다뤘고요. 어떻게 하면 이 AI 기능, 인공지능 기능이 소비자에게 새로운 만족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인가? 그러려면 획기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험적, 기술적 가치에서 기능적 가치를 넘어서 경험적 가치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AI 기능이 소비자가 사용하는 경험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고객이 혁신 제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요인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고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을 썼던 저자 김희찬 교수는 고객의 구매 경험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경험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살펴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6단계 여정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구매하고 전달하고 사용하고 가치를 실현하고 조정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에서 구매로 돌아간다는 이 6단계를 강조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그 구매 경험 주기 6단계인데 제품을 구매하면 제품에 대한 경험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례를 보고 요약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누미 변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이 누미는 가상 서비스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변기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음성으로 명령만 하면 조명을 조절해주고 보일러를 온수로 더 뜨겁게 덜 뜨겁게 이렇게 하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말로 하면 음악을 틀어주고 뉴스를 듣고 싶으면 뉴스를 읽어주는 이게 누미 변기의 스마트 기기를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미 변기는 AI 기능, 이 인공지능의 기능은 뭐라고 그랬죠? 학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용자에게 최적화되게 맞춰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뉴스를 잘 듣더라 그러면 그런 뉴스를 더 먼저 띄워주고 자주 듣는 음악이 뭐더라면 자주 듣는 음악을 우선으로 띄워주고 그리고 조명 밝기가 주로 사용자가 선호한 내용으로 개인에 맞게 최적화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주차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기술에 대한 인지요인 3가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9-1 기술에 대한 인지요인인데요. 기술에 대한 인지요인 3가지는 혁신 제품을 수용하는 데 있어 사용자가 갖는 심리적 요인인데요. 이것이 3가지가 있더라. 기술 수용 이론 계열인데 이게 3가지 핵심 요인은 인지된 유용성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 또 인지된 유의성 이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내용은 9-2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순서 강의 이 진도에 맞게 다시 해주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지된 유용성인데요. 혁신 제품을 사용하면서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가치가 기존 경험한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우수할 때 유용성을 크게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인공지능 상품은 우수해야 되겠죠. 근데 우수하다고 느끼는 것은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된 유용성, 이건 아주 유용하다고 하는 그 인지 정도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24시간 고객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챗봇 도우미를 도입했다면 이게 고객 질의응답에 대답해주는 챗봇이죠. 챗봇 도우미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을 했다면 이 챗봇으로 고객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시원하게 해결될 때 유용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챗봇 도우미를 사용하는 의도가 커지겠죠. 그런데 챗봇에 물었는데 궁금한 내용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사람들은 유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시원하게 해결돼서 기대했던 목적을 이루게 해야 유용성이 커진다. 유용성이 커졌다는 것은 사용하는 의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된 용이성인데요.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쉽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마침 우리가 스마트폰이 2G폰, 휴대폰에서 인터넷이 들어간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우니까 안 사겠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중에 구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바뀌는 시간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쉽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대다수 AI 기능은 어떻게 해요? 글씨를 쓰거나 조작한 게 아니라 주로 편하게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 제품을 이용할 때 무리하게 정신적으로 신경이 쓰이거나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사용법을 무리 없이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인지된 용이성이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비서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음성 쇼핑도 쇼핑 행위가 쉽게 느껴져야 이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공지능은 기술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기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쉬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은 용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AI 제품은 그냥 손발을 움직이지 않거나 너무 신경을 많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리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상당 부분은
음성 알고리즘 중에서 음성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도 그렇습니다만은 음성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누미 이 스마트 변기도 그렇고 가상 비서도 그렇고 그래서 음성으로 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지된 유의성인데요. 이 내용은 9-2 수업 때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지정된 시간에 수업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고생이 많기 때문에 다시 9-2에서 9-1로 돌아와 여기서 못했던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 시간이 됐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